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증시는 지금 비교적 낙폭이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사실 코로나를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한 나라가 물론 숨은 통계도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문명, 사회 변화가 있는데요. 예, 미국 가면은 자유의 애신상이라는 거 있죠. 미국은 상징하는 게 자유, 예술상, 그렇죠. 자유고요.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거는 안전이거든요. 코로나로 자유와 안전의 충돌인데 자유를 강조한 미국보다는 안전을 강조한 중국이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회적 변화가 중국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세계 경제 대국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도 마이너스 4% 한다고 그러고 유럽 마이너스 5%, 일본도 마이너스 5%인데요. 근데 중국은 지금 IMF가 전망하기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거든요. 내년은 뭐 8% 이상 전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2분기 중국이가 3% 넘는 전년 동기 성장률이 했습니다만 2분기에 경제 성장이 플러스 나온 나라는 거의 드물어요. 중국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뭐 7월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동향이 나왔는데요. 뭐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소비도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뭐 세계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선진국 주가가 작년 말 수준이에요. 지난 주말까지.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한 1% 상승했는데 중국 주가는 9% 상승했거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코스피, 예, 중국 주가인데요. 예,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가끔 정부에서 OECD 중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그 폭이 가장 적다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걸 중국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2009년 우리 마이너스 성장 안 했거든.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예. 예. 예, 그때 중국이란 큰 우리 수출 대상국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올해 미국 나스닥을 제외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가 중국 주가고 우리 주가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펀더멘털 자체가 코로나 쪽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안전하다 보니 예, 예.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의 수치가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사실 그 중국 쪽으로 많은 그 달러 자금들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이거의 현상은 일시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서양 자금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끔 보면은 미국 대표가 상무장관이 아니라 문호신 재무장관이에요. 그분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거죠. 사실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요. 작년까지 미국과 계획해서 5조 한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오자는 거죠. 금융으로 찾아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은행업 개방했죠. 올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 다 개방해버렸어요. 금융시장 개방하니까 미국계, 유럽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계속 중국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금융회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보다는 금융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미국계,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중국으로는 자금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많이 줄어들겠죠. 왜 줄을까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들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을 덜 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못 만드는 좋은 제품은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뭐 GDP 3%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대신 경상수지 쪽에서는 돈이 덜 들어오지만은 금융개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저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교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그 중국이 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리스크적인 우리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도 뭔가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금융으로. 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 타이밍,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가 이제 예. 결국 우리에겐 기회니까 예. 그게 언제일까? 이게 저는 뭐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근데 저희는 좀 극적인 어떤 아주 변동성이 큰 리스크를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주가가 한때 뭐 6,000도 넘었는데 뭐 1,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3,000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좀 중국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중국이 실물 경제는 뭐 4 내지 5% 성장률을 많이 둔화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확대돼야 되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유럽계 금융회사 중국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돈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도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언제 들어가느냐 그 시기는 사실 제가 올 하반기부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계속 조금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한 4, 5년 되다 보면서 4, 5년 되다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그 정말 우리가 이거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죠. 어떤 급격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꾸준히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국 주가가 앞으로 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회복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저는 내년 앞으로 4년 정도 보면은 세계에서 주가 지수 상승률이 제일 높을 때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뭐 나스닥 빼고 우리하고 중국 주가 상승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추세가 이미 저는 시작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코창관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도 이 내수주보다는 기술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뭐 중국이 미국하고 기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엄청난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천 뭐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 있는데요. 저도 그 ETF를 사가지고 한 변동성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승률은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런 주식을 샀을 때는 좀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런 주식 비중보다는 그냥 중국 각 업종에서 1등 기업 중심으로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랩 펀드, 그 다음에 ETF 이런 거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뭐 다 이해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큰일인 거예요. 중국에 투자한다는 게 일단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의별 우리 댓글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중국에 투자할 때 뭐에 좀 조심을 해야 될까,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세계 축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큰 흐름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 책을 내면서 장마다 책 쓸 때마다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책은 6장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기 회원 가입하니까 그냥 공짜로 메일 보내주던데요. 그런 분 글을 한번 읽으면서 세계의 큰 흐름을 아시라는 겁니다. 이 미국은 이미 비중이 축소되고요. 중국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네덜란드, 스페인이 세계 경제
금융시장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영국이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좀 커지다가 꺼졌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정보가 왜 그런 분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뉴스에는 중국은 이미 망하고 있는 거거든. 예.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중국의 모든 지방은행들은 다 망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가망성이 없는데 예. 세상 물정, 국제 정세를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예.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경제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머리,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새머리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다르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합리적인 이론 데이터 가지고 전망하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한쪽만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그런 레이 달리오 같은 그런 분들의 정말 저는 헤지펀드 CEO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 처음 봤어요. 아, 레이 달리오. 예. 그런 분들도 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양쪽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2000년 9.11 때문에 증권시장이 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9.11 테러 때 미리서 주가가 폭락한다는 걸 전망을 했었어요. 9.11 네. 테러가 터질 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9.11 테러가 터지고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제 모델이 그 연말에 급등한 거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9.11 테러 터졌을 때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했거든요. 근데 뭐 공영방송 기자가 가지고 주식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냅니다. 뉴욕에서 3,000명 죽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다른 방송 기자가 가지고 자기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데 어떤 전문가도 코멘트를 좋게 안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게 코멘트 해줬더니 그 기자가 제 코멘트를 그날 오후에 그 방송에서 한 번 내보낼 생각인데 자기가 주장해요. 3번이나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 주가가 올랐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방송을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 방송국 기자가 어떤 시각에서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보수적인 신문도 보고 진보적인 신문도 보고 분명히 팩트는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전체 보도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걸도 보고 저걸도 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라.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뭐 그런 뭐 지방정부 부채, 사회주의 문제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은 레이 달리오가 보는 그런 좋은 측면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한번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에 성공한다면 하고 싶다면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죠. 자세가. 예. 정보를 이렇게 좀 균등하게 그리고 올바로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이 각인을 확 찍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영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영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댓글 올라오거든요. 네. 그 막 욕하는 댓글이 보지도 않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주관적인 그 생각에 확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하여튼, 돈 벌고 싶으시다면 하여튼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늘 제 주장을 하지만은 네. 뭐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귀담아 듣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나중에 존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보셔야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요. 네.